당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절망의 순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성공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한 여자,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추악한 진실과 처절한 복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차가운 갯벌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서지우는 국내 최고의 프리미엄 홈케어 플랫폼 라이프업의 대표입니다. 10여 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고 불임 판정을 받은 후 그녀는 오직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남편 김민주는 명문대 교수로 겉보기에는 자상하고 헌신적인 남편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성공을 묵묵히 지원하며 가정의 안락함을 책임졌죠.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아래에는 아내의 성공에 대한 깊은 열등감과 뒤틀린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결혼 생활이 사실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 지우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여온 대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이 마침내 성사되었기 때문이죠. 창밖으로 쏟아지는 서울의 아침 햇살은 마치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는 듯 눈부셨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자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원두커피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간 내린 커피를 건넸습니다. 일어났어, 여보. 오늘은 좀 푹 잔 것 같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지우는 그 눈빛 속에서 아주 미세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사를 읊는 배우처럼 그의 모든 행동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문득 결심했습니다. 나 오늘 하루 쉴래. 정말 오랜만에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이랑 시간 보내고 싶어. 스스로도 놀랄 만큼 충동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평소의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몇 시간도 안 돼서 회사 일로 전화기 붙들고 있을걸. 나는 괜찮지만 당신이 편히 쉴 수 있겠어? 그 말에는 가시가 없었지만 지우의 마음을 불편하게 찔렀습니다. 마치 그는 당신은 일밖에 모르는 여자라고 규정짓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들은 한 번도 큰 소리로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외부에서 보기엔 이상적인 파트너십이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아닌 차가운 존중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서둘러 이루어졌습니다. 5년간의 연애 끝에 찾아온 지우의 임신이 계기였죠. 당시 경제적 기반이 없던 지우는 망설였지만 민주는 끈질기게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에 지우도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한 달 후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끔찍한 사고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이를 잃었고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적인 진단도 함께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를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 지우는 강해졌습니다. 아니,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그 버팀목이 사실은 그녀의 인생을 갉아먹는 기생목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우가 작은 청소업체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민주는 교편을 잡고 싶다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우는 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의 수입은 가게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회사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그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으며 민주는 명품 정장을 입고 강단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지우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결과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수진 비서였습니다. 대표님, 어제 말씀하신 계약서 최종 검토본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지우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휴식을 약속했던 지우는 결국 1시간도 차에 안 되어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지우는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혔습니다. 몇 시간을 정신없이 일하고 나서야 그녀는 아침에 남편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저녁에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작은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수진 비서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하지만 괜찮은 레스토랑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늘 업무 외적인 부탁에는 선을 긋던 수진이었지만 웬일인지 그녀는 흔쾌히 동의하며 몇 군데 리스트를 보내주었습니다. 지우는 문득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경주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민준조차도 그 경주의 관중석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볼 뿐 함께 달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강물 위에서 부서지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우리에게 아이가 없다는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민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감정을 읽기 어려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해? 당신 몸 상태를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 그의 대답은 지극히 이성적이고 배려심 깊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말에서 어떠한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포기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었잖아요. 입양이라든지.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민주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당신에게는 이미 라이프업이라는 소중한 자식이 있잖아. 당신은 그 아이를 키우는데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어. 난 그걸로 충분해. 그는 또다시 그녀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속마음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들은 언제나 서지우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김민준의 꿈이나 김민준의 소망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우의 시선이 레스토랑의 다른 테이블에 머물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커플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마치 동화처럼 분홍빛 공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순간 가슴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와 민준에게는 단 한 번도 저런 뜨거운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뜨거운 사랑이 아닌 차가운 신뢰와 파트너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어른의 관계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미칠 듯이 질투가 났습니다. 저런 순수하고 맹목적인 애정이 그리웠습니다. 마치 홀린 듯 지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갑자기 여행이나 갈까? 지금 당장. 어디든 좋아.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글쎄, 강원도는 어떨까? 요즘 그쪽 바다가 그렇게 아름답다던데. 조용한 곳에서 며칠 푹 쉬고 오면 당신 기분도 나아질 거야. 그의 제안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지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민주는 급한 일이 생각났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연구실에 두고 왔어. 택시 타고 다녀올게. 당신은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그가 레스토랑을 나선 후 지우는 그가 부른 택시가 학교가 아닌 근처의 한 고급 오피스텔로 향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그 오피스텔에서는 최아라라는 이름의 어린 여자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가르치는 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핑크색 명품 구두를 신은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월세방을 전전하는 가난한 지방대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인생을 바꾸는 것. 교수 김민주는 그녀에게 완벽한 목표물이었습니다. 그는 지적이고 점잖았으며 무엇보다 돈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라는 그의 앞에서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양처럼 굴었습니다. 그녀의 계산된 순수함에 민주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는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아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명품 가방과 옷을 사주며 그녀를 길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아내와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혼은 곧 지금의 풍족한 생활의 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수 월급으로는 아라의 사치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영리한 아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민준을 쥐어짜낼 수 있는 만큼 쥐어짜낸 뒤 더 나은 상대를 찾아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녀의 계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준의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아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지인에게서 구한 2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를 민준의 얼굴에 내밀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생겼어. 그 소식을 들은 민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기쁨에 넘쳐 아라를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정말이야. 세상에, 당장 병원에 가보자. 우리 아기 얼마나 작고 예쁠까. 아라는 당황했지만 능숙하게 그를 말렸습니다. 아직 너무 일러서 가봤자 보이지도 않아. 점처럼 보일 텐데 뭘. 그녀는 미래의 아빠가 된 남자의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오빠, 나 이 좁은 오피스텔에서 아기 키우고 싶지 않아. 그 한마디에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아라와 새 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내는 결혼 전 모든 사업체 자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될 처지였습니다. 그때 아라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의 귓가에 말했습니다. 오빠, 그 여자한테는 자식이 없잖아. 만약 그 여자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모든 게 다 오빠 거 아냐.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지만 그 말은 독처럼 민준의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아내의 성공이 곧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졌던 지난 세월의 열등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아내는 일과 결혼한 여자였다고
자신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했다고. 그는 아내의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지우의 충실한 비서 이수진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에게 따로 연락해 아내가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완벽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 씨, 지우에게 정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곳이 필요해요. 휴대폰도 잘 터지지 않는 곳이면 더 좋겠어요. 그는 마치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걱정하는 남편처럼 연기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수진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강원도의 한적한 해변에 위치한 통신 신호가 약하기로 유명한 고급 리조트를 찾아내 지우에게 추천했습니다. 그 리조트 근처에는 위험하기로 소문난 거대한 갯벌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원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수진은 리조트 예약을 위해 직접 여행사를 방문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우연히 민준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업무차 한 신축 오피스텔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준이 어제 봤던 그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는 차에 태워 보냈습니다. 여자가 떠나자 수진은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은 거짓말이며 단지 돈 많은 유부남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수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 지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대표님의 사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자신이 함부로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쩌면 민준이 여행지에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훗날 수진은 이날의 침묵을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지우와 민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지우는 일에 지쳐 집에 돌아오면 기계적으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잠들기 바빴습니다. 민준은 그런 그녀에게 어떤 관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지우의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 눈에는 내가 보이지도 않아? 우리는 부부야. 그런데 몇 주째 대화다운 대화도 부부관계도 없이 각자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결혼 생활 12년 만에 처음으로 터져나온 분노였습니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고장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유리잔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문을 닫고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가 흐느끼는 동안 민주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조용히 욕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가 퉁퉁 부은 눈으로 나왔을 때 그는 비행기 티켓과 리조트 안내 책자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화가 필요해. 당신이 원했던 것처럼 아무 방해 없는 곳에서. 책자는 강원도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남편이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방금 전의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지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강원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주는 그때마다 교묘하게 손을 빼냈습니다. 책을 읽어야 한다거나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리조트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쉴 틈 없이 각종 체험 활동과 관광 일정을 채워 넣었습니다. 지우가 원했던 것은 단둘이 보내는 조용한 시간이었지만 그는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를 제거할 완벽한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지우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제안한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혼자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관계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걷다 보니 어느새 인적이 드문 곳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름답게만 보였던 갯벌은 가까이서 보니 질척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는 발밑이 푹 꺼지는 느낌과 함께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의 다리는 이미 무릎까지 차가운 갯벌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발을 빼내려 했지만 움직일수록 몸은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괴물이 그녀를 삼키려는 듯했습니다. 끈적하고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목이 터져라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숲 쪽에서 익숙한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 씨, 다행이다. 나 좀 도와줘. 여기 갇혔어. 안도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천천히,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갯벌과 무태 경계에 멈춰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쭈그리고 앉아 마치 혼잣말을 하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를. 지난 12년 동안 당신의 성공을 위한 들러리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웠는지 알아. 당신의 그 오만한 얼굴, 가짜는 동정심, 전부 다 역겨웠어.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습니다. 당신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게 해줬잖아.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줬어. 그녀의 절규에 민주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돈, 그게 당신이 나를 길들인 방법이었지. 나는 당신의 애완견이 아니야. 그의 얼굴은 증오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갯벌 가장자리를 서성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는 여자를 만났거든. 그리고 곧 내 아이도 태어날 거야. 그 아이와 내 여자를 위해선 당신의 돈이 좀 필요해. 당신의 유일한 상속자는 나니까.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허리까지 갯벌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닷물이 살을 애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제발 살려줘.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줄게. 회사도 집도 전부 다. 하지만 민주는 그저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우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가벼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지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생존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살아남는다. 그리고 너, 김민준,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녀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 정신 차려요. 제발. 지우를 구한 사람은 리조트의 사장인 강태우였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지우 부부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갯벌 쪽으로 향하는 지우의 위태로운 뒷모습을 보고 불길한 예감에 뒤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는 민준이 아내를 버려두고 떠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는 급히 지우를 갯벌에서 끌어내 자신의 차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친구의 개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심각한 저천증과 쇼크 상태로 며칠 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태우는 지우의 휴대폰으로 수진 비서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지우가 눈을 뜬 것은 닷새 만이었습니다. 낯선 병실 천장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옆에는 태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가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했습니다. 산모님, 정말 기적입니다. 이 정도 충격에도 아이가 무사하다니. 지우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요? 제가 임신을 했다고요? 몇 년 전 의사는 분명 그녀에게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차가운 배신의 지옥 속에서 그녀는 가장 뜨거운 희망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시각 민주는 리조트에서 실종된 아내를 찾는 비통한 남편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그의 완벽한 알리바이와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 덕분에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아내가 사망 처리가 되면 그 거대한 부는 모두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루빨리 서울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그가 지역을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그는 리조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발목에 깁스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은 지우는 태우와 수진의 도움을 받아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김민준과 최아라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도록 만드는 아주 정교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태우는 서울에 사는 자신의 동생 태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태민은 훤칠한 외모와 재력을 겸비한 여자들이 꿈꾸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최아에게 접근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들에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미끼로 던져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성공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었습니다. 태민은 아주 쉽게 알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우연을 가장해 아라의 학교 앞에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공한 젊은 사업가로 소개했습니다. 민준에게서 받던 용돈과는 차원이 다른 재력과 중년의 민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젊음과 매력 앞에 아라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며칠 만에 태민에게 푹 빠졌고 발목을 다쳐 강원도에 묶여있는 민준을 귀찮은 늙은이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태민과의 화려한 미래를 꿈꾸며 민준에게 이별을 통보할 타이밍만 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강원도에서 풀려난 민준이 서울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아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오빠, 미안하지만 우리 헤어져. 사실 임신도 아니었어. 오빠를 사랑한 적도 없어. 그녀의 잔인한 말에 민주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살던 집은 비밀번호가 바뀌어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알에게 사주었던 오피스텔로 돌아갔을 때 아라는 이미 짐을 싸서 떠난 후였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허름한 모텔 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막대한 유산이 곧 자신의 것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수진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해야 하니 집으로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것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내 서지우였습니다. 민주는 유령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지우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놀랐어? 당신이 버린 그 갯벌에서 누군가 나를 구해줬거든. 당신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당신에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그녀는 민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아무도 없었잖아. 이건 무효야.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인은 바로 접니다. 그곳에는 태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죽이려 하면서 짓거렸던 모든 말, 이 카메라에 아주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습니다. 살인 미수죄, 증거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태우의 말에 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랑, 명예, 그리고 그토록 집착했던 돈까지.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가 되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고, 아라는 태민 역시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우는 자신을 배신한 남편에게 가장 큰 복수를 했습니다. 바로 그의 아이를 낳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죠. 몇 달 후 그녀는 건강하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병실에는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태우가 함께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사랑과 희망이 그녀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는 차가운 씨 이오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강하고 따뜻한 엄마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